코리안 패러독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짠 거 많이 먹는데, 소금량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심혈관 질환이 없지? 심장병도 없고. 한국 사람들만 유독 짜게 먹는 거 아닙니다. 절대 소금량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뭐 한 12g, 15g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더 짜게 먹는다고 그럼 과연 뭐가 문제인가? 5g보다 더 먹으면 뭐 큰일 나나? 한국인 진짜 짜게 먹을까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제 해외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니야, 거긴 진짜 짜더라. 짜서 못 먹을 정도로 짜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피자집도 보면은 이 우리나라 브랜드 피자들은 좀 싱거워요. 근데 이제 미국 피자들 있죠. 국내에 들어온. 뭐 잔슨 피자, 도미노 피자 이런 거 보시면, 아니면 미군 부대에 있는 피자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굉장히 짭니다. 코스트코 피자도 짜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죠. 왜 맛있는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맛있다고 그걸 먹어요. 한국 사람들만 유독 짜게 먹는 거 아닙니다. 절대 소금량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뭐 한 12g, 15g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더 짜게 먹는다고 그럼 과연 뭐가 문제인가? 5g보다 더 먹으면 뭐 큰일 나나? 물론 이제 이렇게 항변하고 싶지만, 자, 뭐가 문제냐면 다른 반찬들, 다른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것과의 조화나 밸런스는 고려를 안 하고 절대 소금량만 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국물 요리 즐겨 먹고요. 소금이 들어간 여러 가지 채소류들, 나물류들, 그 다음에 기본 밥, 곡류들,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이런 거에다가 소금 간을 해서 먹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주로 먹는데, 곡류 먹고 나물 먹고 채소류 많이 먹는데 소금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전해질 밸런스 완전 깨지는 거죠. 칼륨 나트륨 밸런스 깨집니다. 나트륨 과다도 위험할 수 있지만 칼륨 과다는 사실 더 위험해요. 그걸 찾아서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 음식의 기본 식단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거 다 빼고, 맥락을 다 빼고 소금량만 가지고 많다 적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있어요. 이 사람 키가 큰가 작은가? 예를 들어서 165다. 이 사람 키가 커요, 작아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키가 큰, 뭐 한 175라고 칠게요. 그러면 한국인 치고는 뭐 그냥 괜찮다. 근데 동남아 쪽 가면 되게 큰 사람일 거고, 저기 네덜란드 이런 데 가면 거의 그냥 쪼꼬미 수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적인 거죠. 소금량, 나트륨량만 하나 뽑아놓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칼륨이나 기타 미네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기타 영양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수분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함께 봐야죠. 항상 국물 요리가 있는 우리 음식, 그리고 곡류와 채소가 기본이 되는 우리 음식에는 소금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지 비로소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죠. 그 정도 양을 먹어줘야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코리안 패러독스는 제가 이 짠맛쌤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의 책들이나 자료들도 다 보다가 솔트 픽스라는 책을, 그때 번역이 되기 전이었던 책인데, 그 책을 보다가 이제 코리안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면서, 그분이 미국과 한국과 뭐 일본, 특히 이제 한국 사례가 거기 나오면서 반찬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소금을 많이 먹지만 의외로 심혈관 질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심혈관 질환 별로 없거든요. 미국은 심혈관 질환 엄청 많다는 거죠. 이게 뭔가 도대체?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처럼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지방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성인병이나 심혈관 질환 없는데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포도주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여러 가지 논란은 많았지만,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코리안 패러독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짠 거 많이 먹는데, 소금량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심혈관 질환이 없지? 심장병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화롭게 다른 반찬류들을 함께 먹고 있는 것들, 그래서 소금량이 이렇게 늘어도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부분을 오히려 부각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것도 많이 질문하십니다. 식사만으로 되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 식사가 조화롭고 거기에 충분히 간을 잘해서 드시고, 그럼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식사만 맛있게 하셔도 돼요. 근데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을 드셔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그 소금 공백기,
이미 너무 좀 오랫동안 뭐 저염식, 무염식을 오래 하시면서 몸의 입장에서는 염분이 계속 안 들어오면 수분량도 줄여요. 그래서 책도 이 적은 양을 가지고 이제 살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저전력 모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빵빵할 때 내가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이 기계에. 근데 배터리가 이제 간당간당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기능 외에는 남기고 다 끄거든요. 안 돼요, 기능이. 그런 상태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과 소금의 그 에너지를 좀 채우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먹어서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돼, 음식을. 그죠?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드시기 위해서 염분과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따로 좀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염증이 너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내 몸이 지금 한 30g 이상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 현재. 근데 이 30g을 거기에 다 간을 해서 먹자니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되거나 또 힘들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냥 효율적으로 소금만 좀 더 식사 외에 드셔주면 좀 더 몸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겠죠. 이제 그런 분들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약 드시는 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뇨라든지 이렇게 약물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수분을 계속 빼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식사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소금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문명적인, 약간 사회문화적인, 또 우리 인류가 처한 어떤 현실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과거에 이 공기와 물이 다 맑았을 때, 그때는 뭐 그다지 빼낼 게 많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물 그대로 먹고 그 숨 그대로 쉬고. 근데 지금은 공기도 사실 필터를 해야 되고, 물도 지금 필터를 해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땐 물 사 먹는다는 거 상상조차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오염이 많이 돼 있으면서 빼내야 될 게 더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뭘 먹어야 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빼낼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과 오염이나 뭐 음식물의 문제도 있지만, 이 문화의 문제 중에서 감각기관을 혹사시키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계속 보고 듣고 그러면은 이 파장에 몸은 또 파동에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힘든 장기가 콩팥입니다. 신장이 굉장히 힘들어. 이걸 다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빼내야 할 것이 많아진 이 문명의 시대, 이 시대의 어떤 요구도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식습관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단맛이 많아졌어요. 음식이 되게 달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리당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반찬 가게에서 뭐 반찬을 좀 하나 사볼라 치면은 거기에 얼마나 반짝반짝 이렇게 좀 많이 요리당 분량 많이 넣으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팔리고, 음식이 좀 달지 않으면 이상하게 좀 길들여져가지고 짠맛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있으면 단맛으로 이걸 에너지를 또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금을 좀 챙겨 드시면 단 게 좀 덜 땡겨요. 에너지가 차면서. 이 단맛은 빨리 열량으로 쓸 수 있는 맛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식이 또 너무 달다 보니까 이거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짠맛이 필요합니다. 단맛도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뇌는 또 포도당을 필요로 하고요. 또 단맛이 들어가야지 위장이 일을 할 수 있고, 기본 어떤 몸이 할 수 있는 열량도 만들고 체온도 유지하고 다 중요한데, 근데 이 단맛만 너무 지나쳐. 그러면 끈적해지고 끈끈해집니다. 그래서 단맛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끈적해지고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엿, 뭐 설탕, 꿀 두시면 다 돌되죠. 단단해져요. 몸이 그렇게 바뀌어요. 석회화되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 짠맛으로 주기적으로 빼내줘야 된다. 그리고 이 단짠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또 짠맛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요구, 그 다음에 변화된 식습관, 그 다음 환경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식사 외에 또 따로 소금을 먹을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